이 국장님, 네. 지금 민주당은 네. 전당대, 뭐 쩐당대, 돈당대라고도 합니다만은 네. 전당대회가 2021년 21년 5월 2일. 2일이죠. 네네.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의 돈봉투 사건이 사실상 민주당을 초토화시키는 네. 그런 아주 뭐랄까요, 핵폭탄이랄까. 네. 이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민주당 쪽 이제 좀 취재를 했는데 이제 그 내심으로 밝히는 건 이겁니다. 이재명 리스크의 10배는 더 크다. 왜냐하면 이재명 리스크는 이재명 개만 사실 네. 문제가 있다. 개딸들하고 이재명 측근들만 도려내도 사실상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당대회는 정말 차떼기와 그 다음에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을 합친 그런 그렇게 되죠. 완전 쓰나미로 타격을 입는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이재명을 욕하면 되는데 이건 민주당이 욕을 먹는, 그냥 민주당이 뒤집어 써야만 하는, 오욕을 뒤집어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몇십 명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 공천을 놓고도 어마어마한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는 누가 연루가 됐다 해갖고 검찰이 이제 결국 나올 것 아닙니까? 명단이 나오면은 그 사람 공천 끝이야 하고 다 달라들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정치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이게 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텐데 네. 우선 돈 봉투만 하더라도 네. 10개가 아니라 지금 90개라는 거 아닙니까? 돈 봉투가 마련된 게. 네네, 그렇죠. 의원들한테만 사실 그렇게 된 것이, 뭐, 10개, 의원들한테 2해서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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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지역본부장 50. 예. 네, 50 해서 이제 70이고요. 그다음에 상황실장에다가 뭐 포함 두루두루 다 포함하면 대의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90개라는 거예요. 개의 돈봉투가 물론 액수는 약간씩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개의 돈봉투에 9,400만 원이 담겨서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이 압수수색영장에는 관련자 9명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처음에는 뭐 10명이다 하더니 자꾸 늘어나고 20명, 조선일보는 40명 이제 다 합쳐서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그렇죠. 돈 받은 사람까지. 한국일보는 70명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렇죠. 자꾸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돈 받은 사람, 그러니까 9명은 아마도 준 사람들. 예, 준 사람은 더 늘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보니까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돈을 마련한 사람. 예를 들어서 그때 강내구. 당시에 강내구라 하고 그다음에 인천 부시장 조모 씨, 인천 부시장 있죠. 조승탁 씨인가요? 뭐 아마 그럴 것 비슷한데 어쨌든 그 인천 부시장이 1,500만 원 하고 이쪽에서 8천만 원 하고 뭐 해갖고 약 한 9,400만 원을 마련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조택상 씨네. 네, 조택상. 예. 전 정무 부시장 인천. 그러니까 인천 부시장이죠. 인천시. 그러니까 조택상과 그다음에 그 아까 강내구 이 두 사람이 그리고 또 마련책 자금을 조달책 강 씨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한 500 마련한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강내구 지시를 받고,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돈을 마련한 사람, 그리고 누구누구한테 이걸 줘야 된다 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한 사람이 윤관석하고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성만. 인천시 의원,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돈을 준 사람. 그 다음에 이것들을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즉 지금 보좌관, 박모 보좌관, 그 다음에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이정근 또 사무부총장. 이 사람들은 사실상 중간 전달책들. 그러면 돈 전달책. 9명이 전체적으로 누가 돈을 만들고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중간에 돈을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다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9명이고요. 나머지 지금 70명이다 40명이다 하는 건 사실상 받은 사람들 이제 연루가 된 사람들인데 예를 들자면 의원들이 20명이냐 10명이냐 이것도 처음에 10개의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또 10개를 만들었고. 10명한테 주려고 했는데 바로 윤관석과 이정근이 통화를 합니다. 윤관석이 얘기합니다. 5명이 안 왔어.
그러면 5명한테만 줬잖아요. 근데 또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우리가 10명한테만 생각을 했는데, 아유, 나도 주세요, 형님. 우리도 주세요, 형님. 기왕 주는 김에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그 사람들은 안 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우리 편이든가 뭐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단 3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 왜 그 산수 가르칠 때, 야, 5 돼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돼지가 어디를 가고 2돼지가 빠지고 이거 하듯이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10명인데 5명이 안 왔는데 다른 3명이 달라 그래서 3명한테 주고, 그런데 10개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줬다. 이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겹쳐서 준 사람이 몇 명인지, 사로 준 사람이 몇 명인지, 누락된 사람이 몇 명인지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10개 열 거니까 사실 겹치지 않으면 20명인데, 겹친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안 준 것까지 합치면 사실 10명에서 20명 가변적이다. 그러니까 20명이라고 했을 때는 20여 명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20여 명. 예. 20명이라고 완전히 최대 봤을 때는 나머지 50명과 다 합쳐갖고 봤을 때 70명 가까이 되죠.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그 의원, 돈 받은 의원은 지금 조금 어떻게 압축이 된다든가 흘러나오는 얘기는 없습니까? 언론 쪽에? 지금 JTBC가 그 이름을 지금 가려서 삐삐삐삐 해갖고. 그러니까. 누구. 그거 다 나와 있던데. 예. 근데 저도 지금 이야기는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곧 언론에서 다 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특정할 때도 됐어요. 검찰이 거의 특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띵띵띵띵띵띵이 이 호남 의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오빠 무조건 하요라고 2명 호남 2명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서 그 2명도 누군지 다 거의 다 알고 있고요. 또 인천과 관련된 사람들. 인천도 거기 보면은 윤관석이한테 의원한테 형님 할 정도 되면 의원 중에 몇 안 됩니다. 그렇죠. 연대로 다 한 너댓 명뿐이 안 돼요. 대상이. 예. 거기다가 또 완전히 뭐 친문 쪽도 있고 그래가지고 몇 명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저 녹취록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거의 특정이 돼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을 치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거기에 적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 조서에는. 그렇죠. 지금 오늘도 제가 방송에서 이제 패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패널들이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이거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자기네들끼리 그냥 모의만 한 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JTBC가 일단 방송을 녹취록을 그냥 까버렸어요. 깠는데 이 내용들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첫 번째, 돈을 주고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액수예요. 액수죠. 근데 아예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돈 1천만 원 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돈이라는 건 액수가 특정이 됩니다. 그럼 1천만 원을 2번 줬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이미 그러니까 이 액수들이 이제 특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 준 장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녹취록에 띵띵띵띵이라고 해서 중국 음식점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도 중국 음식점이더구만. 네네. 여기도 중국 음식점이 나옵니다. 뭐 갈만한 데가 뻔한데요. 그렇죠. 그 다음이 뭐냐면은 특정한 시간, 언제 줬느냐. 이거 그 시간대에 이 윤관석이 의원들을 만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당시에 저기만 따져도 중국 음식점 가갖고 확인만 해도 다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들 이름 나왔죠. 특정인, 특정 시간, 특정한 액수, 이런 것들이 이미 뇌물수사에서 기본이 되는 그런 영장이 적시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건 사실들이, 약간 증언들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돈 받은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뭐 일파만파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국장님 말씀대로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요. 이건 완전히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는 쓰나미입니다. 우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시가 코로나19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도 4월 2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냥 아예 온라인 투표를 거의 다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대의원들한테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3월 30일부터 지역본부장한테 돈을 주기 시작해요. 지금 증거가. 그러면 3월 30일은 뭐죠? 대세론이 있었어요. 송영길 대세론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박빙이 했을지언정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죠. 아, 송영길이 많이 좀 앞서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홍영표가 이제 뒤에 치고 올라갔죠.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송영길이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면 코로나19인데도 비대면인데도 돈을 줬고 앞서고 있는데도 돈을 줬다. 이거를 합쳐보면 관행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아 박빙이니까 돈이 필요했다가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뭐 사람들을 막 조직하고 만나고 못했던 시기 코로나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당연히 돈을 주는 게 당연했던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뭐 국민의힘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일단 열애를 하더라도 민주당 전당대회는 늘 돈이 오가는 전당대회였다라고 지금 쓰나미로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이정근이가 최근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검찰에서 다 진술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상황을 다 털어놨기 때문에 예. 뭐 의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죠. 저쪽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 쪽에서 아니 왜 이제서야 이걸 꺼내? 이거 다 음모야, 음모. 어? 그렇죠. 지금 그 미국의 미국 도감청 때문에 흔들리니까 음모야 그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지금 휴대폰 압수수색한 게 언제입니까? 근데 휴대폰에 2021년 4월 달 거를 들어서 이게 여기가 있다라고 적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다 들어봐야 되는데 3만 개인가 된다면서요. 녹취 파일이 다 녹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만 개를 직접 다 들으면서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판단하는 게 사실 수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녹취 파일을 바로 들었다고 해서 이거 다 영장 떨어뜨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크로스 체크를 해야죠. 당사자들이 크로스 체크를 해야죠. 당사자들이 전부 다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걸 그래? 그리고 영장 청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녹취록만 갖고 사실 나중에 공소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정근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까지 수사를 계속해서 이거 인정합니다 하는 순간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정근이도 털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검찰이 완벽한 증거를 들이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로서도 더 이상 뭐 버틸 재간이 없으니까 다 털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정근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이정근이 지금 원래 들어가는 사건, 4년 몇 개월 받은 사건은 6개월 받은 사건은 뭐냐면 자신이 알선수재를 직접 했어요. 그것도 10억 아닙니까? 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뭐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다 청와대 일은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노영민 오빠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상 자기가 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왜? 중간 전달체. 나는 윤관석이가 돈 갖고 와 그러고 강내구가 나 돈 만들었어. 그러면 네 하고 받고 네 하고 주는 중간 전달책이었다라고 하면 전체 9명의 형량이 있잖아요. 왜 자금 마련책은 몇 년 때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걸 기획한 사람 몇 년 때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중간 전달책은 사실상 가장 혐의가 적을 수가 있다. 이런 사실 판단이 여기서는 네가 빠져나가야 된다. 내가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변호사의 또 조력도 받았겠죠. 그렇죠. 당신이 여기서 그래도 최소로 이렇게 형량을 줄이려면은 당신은 아무런 그 역할을 한 게 없다. 그냥 단순히 전달자에 불과했다 하면은 뭐 별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 나왔는데 송영길이는 완전히 오리발인지 이거야말로 꼬리 자르게 하고 나섰대요. 프랑스에 가서 왜 그렇게 오래 있어요? 거기 무슨 연수가 한 것도 연구 교수라고 뭐 한다고 하는데 무슨 연구 교수? 뭐 잘 모르겠고요. 자, 이 송영길이 당황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당황했냐면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정근의 사적인 지금 일탈이다. 자,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년 6개월 받은 건 사적이다 뭐다 할 수는 있어. 왜냐면 알선수재 자기가 무슨 이제 사적 일탈일 수가 있죠. 허세를 딱 부린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사안은 말이죠. 윤관석과 현역 의원 두 명이 포함이 돼 있고 자기의 이정근이 사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오른팔 왼팔 해갖고 돈을 줬다는 날짜들을 다 하면 자기가 후보로 있었던 시절이에요. 3월 30일, 4월 28일 전부 다. 그래서 5월 2일 직전까지 캠프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조직적으로 움직인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게 왜 이정근의 사적인 얘기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아니 그 10억 가까이 박모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 그건 뭐 사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적인 일탈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정근이는 돈만 전달해주는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적인 일탈이라고 하는데 이재명하고 똑같아요. 이재명에도 이 문제가 되니까 대장동 그 오염된 공무원들이 있었다 일부. 그래갖고 참 그걸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한 뭐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 대표로서 제대로 뭐 관리를 못해가지고 뭐 유감스럽다. 이거나 이 운동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마다 후한무치하고 유유상종이고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다 윤관석 의원은 다른 상태에서 다른 취지로 한 얘기를 왜곡한 거라고. 야, 자기 그 녹취가 음성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영길과 윤관석은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그냥 내가 했다. 근데 그건 내가 이러이러한 거에서 잘못했다라고 해야 될 상황이지.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 예전에 했던 것을 짜맞춘다.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두 가지가 뭐냐면 그 휴대폰을 녹음한 당사자가 인정을 했어요. 이 휴대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정근이 인정한 내용이에요. 인정한 내용이라는 건 이건 조작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몇 월 며칠 날 통화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 기록이 4월 28일이라고 돼 있는데 딴 날 한 거를 뭐 조작을 했다? 전혀 다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더 큰 지금 화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번 검찰 수사의 정점은 송영길이고 송영길도 지금 프랑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할 게 아니고 뭐 조홍천 의원도 그런 것 같던데 빨리 국내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성명을 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명을 하다. 정확하게 해명을 해라. 그게 떳떳한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프랑스로 슬슬 돌아다니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은 못 잡아야 해요. 지난번에 유섬난가 있었잖아요. 그 3년 몇 개월 만에 세월호 때 3년 몇 개월이 걸려서 잘못하면 이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 끝난 뒤에나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정치 인생은 끝난 거죠. 정치 인생 끝난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바라봐야 될 건 저는 이겁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할 건가요? 이재명도 그렇고 그 대변인들도 다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두 가지 이게 너무 민감하니까. 그렇죠. 두 가지죠. 하나는 홍영표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홍영표는 이거 봐라. 지난번 선거 완전히 저 개판이었잖아. 부정선거냐. 부정선거잖아. 라고 해서 완전히 비명계를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호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건가 안 할 건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실상 당도 타격을 입는데 당 타격 입을 걸 알면서 예전에 왜 한나라당 차떼기 때 박근혜 당대표가 보여줬던 우리는 이거 진짜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엎드리는 걸 홍영표가 그러니까 비명계가 그러면서 이쪽을 전부 다 몰아붙일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비명계 어떤 움직임을 봐야 되고요. 하나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송영길과 사실은 공동체잖아요. 송영길이 모든 것을 공동체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까지
개항을 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대표 시절에 후보 편애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당대표 완전히 후보로 만들어주는 당대표가 저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또 자기 지역구도 물려주고 이 모든 것들 이재명이 지금 당대표로서 사실은 자신이 구속 안 되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해주고 프랑스로 잠시 도피한 송영길을 끊어낼 거냐? 아니면 공동체로 갈 거냐. 지금 끊어낸다고 한다면 역으로 자신도 야 너는 어떤 자격으로 그걸 끊어내니? 네가 지금 그럴 지금 상황이냐? 라는 얘기를 들을 텐데 안 끊어내면 송영길 리스크까지 자기가 떠안고 가야 된다. 그렇게 됐죠. 예. 예. 송영길 리스크가 송영길 자체만이 리스크가 아니라 당 전체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은 흔들흔들 판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낙연 쪽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돈봉투 사건이 아니었으면 홍영표가 됐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고 대선 판도가 달라질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쪽은 가만 안 있죠. 예. 얼마 전에도 그 신경민 이낙연계 얘기했잖아요. 이 민주당이 무당 유튜버, 무당급 유튜버고 네. 저질 정치 지도자 팬덤 가짜뉴스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당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저질 정치 지도자가 누굽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김어준하고, 그 다음 이재명하고, 뭐, 최강욱하고, 김용민이하고, 이 저질 정치인이라고 다 낙인 찍히지 않았습니까? 3M이니 임원이 해갖고, 당의 어떤 위신을 완전히 추락시킨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결국 이게 자칫하면은 민주당이 엄청난 내분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국민들 앞에 정말 석고대죄를 하고 거듭날 수 있는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지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민주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점점 더 늪으로 빠져갖고 완전히 몰락하느냐 둘 중에 하나의 기로를 사실 이니셔티브를 지금 취하는 건 비명계입니다. 비명계가 그렇죠. 사실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민주당의 운명이 지금 좌우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뭐 개인의 리스크고 그것이 이제 당과의 결부되어 있다 한다면은 이번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 아주 내부를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그런 사안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검찰 수사 결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